한반도의 최근 정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10월 15일 북한이 일방적으로 한국으로 이어지는 철도와 도로를 폭파했습니다. 또한 일부 공사 장비를 동원해 국경 지역의 깊은 도랑을 팠고 이후 헌법을 수정해 한국을 직접적인 적국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에 대응해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한국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면 정권이 종말을 맞이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렇다면 남북한의 군사력은 어떻게 비교될 수 있을까요? 제3자의 개입이 없다면 최종적으로 누가 승리할 것인지도 궁금해집니다. 우선 남북한의 전체적인 군사력 발전 상황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주된 군사력인 조선인민군은 현역군인 132만 명, 예비역 56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인원 규모만 보면 세계 상위권입니다. 반면 한국의 주요 군사력인 대한민국 국군은 현역군인 50만 명, 예비역 310만 명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두 나라는 모두 의무병역제를 실시하고 있어 대부분의 성인 남성이 군복무를 합니다. 따라서 실제로 군사 충돌이 발생한다면 인력이 부족할 일은 없을 것입니다. 실제로 10월 16일 조선중앙통신에 따르면 북한에서는 최근 140만 명이 넘는 청년들이 군에 자원하거나 복귀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러한 동원 상황을 보면 북한이 한국보다 인구가 2천만 명 적음에도 인력 자원에서 큰 차이가 나지 않는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두 나라의 군사력 차이는 인원보다는 군비 지출, 장비 현대화, 군사훈련 및 전술 배치에서 더 두드러집니다. 한국의 2024년 군비 지출은 450억 달러로 GDP의 2.54%를 차지합니다. 이는 북한의 군비의 10배에 달하는 수준입니다. 북한은 주체 사상과 성군 정치에 따라 최대한 국내 자원을 동원해 군대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 결과 군비가 GDP의 약 4분의 1에 이르고 있습니다. 남북한 간 군비 차이와 군사산업의 발전, 무기조달 경로의 차이는 장비 현대화에서 큰 격차를 초래했습니다. 한국은 세계 주요 군사강국과 동등한 수준으로 장비를 갱신하고 있으며 UK 공군의 장비 업데이트 속도가 빠릅니다. 반면 북한은 일부 분야와 부대에만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북한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장거리 미사일과 핵무기 기술 개발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여러 국제군사 관측기구에 따르면 북한은 현재 기본적인 핵 타격 능력을 보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러시아가 여러 차례 핵무기를 경고수단으로 사용해온 것을 보면 알 수 있듯이 핵무기는 정말로 절대적인 위기 상황이 아니면 사용되지 않는 무기입니다. 핵무기는 전략적 균형을 유지하는 도구일 뿐입니다. 따라서 남북 간 잠재적인 충돌이 발생한다면 핵무기보다는 재래식 전쟁이 주요 수단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북한이 남한을 향해 핵무기를 사용한다면 오히려 북한 내부의 붕괴를 촉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재래식 전쟁에서는 전쟁의 양상에 따라 단계별로 최적의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이 보유한 장거리 미사일 기술은 남한과의 인접성 때문에 큰 이점이 되지 않으며 장거리 미사일 역시 한국의 강점입니다. 결론적으로 남북한의 군사력 비교는 UK 공군의 주력 장비를 중심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장비 차이. 먼저 남북한의 육군 장비를 살펴보면 이 분야는 두 나라의 기술 격차가 가장 적은 부분일 수 있습니다. 특히 경량 무기 분야에서 북한군의 총기류 장비는 크게 뒤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기갑 부대를 비교해보면 북한의 장비 교체 속도가 현저히 늦습니다. 북한군이 보유한 약 3,500대의 주력 전차 중 약 1,300대는 T-54, T-55형으로 이는 이미 심각하게 노후화된 장비입니다. T-54, T-55에 탑재된 D10T형 100mm 구경 활강포는 현대 주력 전차의 방어력을 뚫기 어렵고 V-55형 순행식 디젤 엔진은 500마력 정도의 힘만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전차의 기동성이 떨어지며 사격 통제 장비가 부족해 T-54, T-55형 전차는 주행 중이나 야간에 적 전차를 효과적으로 위협할 수 없습니다. 이는 시대에 뒤처진 장비라 할 수 있습니다. 북한군이 보유한 나머지 800대의 T-62 전차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115mm 활강포로 업그레이드되었지만 관측 장비의 부족, 측후면 장갑의 취약성 자동 탄피 배출 시스템 설계의 부재로 인해 T-62 전차도 현대 육전의 흐름에 맞지 않는 장비입니다. 사실 북한군이 보유한 가장 최신 전차는 2020년에 배치된 천마 2호입니다. 공개된 자료에 따르면 천마 2호는 러시아산 EA-46형 125mm 활강포로 업그레이드되었으며 기존의 균질 장갑을 복합 장갑으로 교체했습니다. 또한 이 전차는 본체에 2개의 대전차 미사일을 장착하고 1200마력의 엔진으로 업그레이드되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는 천마 2호가 현대전차의 주류 성능에 근접해 있음을 보여줍니다.
외관만 보더라도 천마 2호 전차는 미국의 에밀 에이브럼스와 러시아의 T-14 아르마타 전차의 결합형처럼 보입니다. 포탑 앞부분의 경사각은 에밀에 가깝고 차체 장갑판과 후부 엔진의 방호장갑 설계는 T-14와 유사하여 현대전차의 설계 경험을 많이 차용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또한 천마 2호의 포탑 상부에는 파노라마 조준경과 기상 모니터링 마스트가 장착되어 있으며 열화상 장비도 내장되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로 인해 북한의 다른 구형 전차들과 비교하면 천마 2호는 드물게 야간 전투 능력과 장거리 정밀 타격 능력을 갖춘 주력 전차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다시 말하지만 현재 공개된 정보에 따르면 천마 2호 전차는 매우 적은 수량만 보유하고 있으며 심지어 9대만 생산되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반면 한국군은 2000대의 전차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들의 현대화 수준이 훨씬 뛰어납니다. 한국군의 최신 주력 전차는 약 250대가 배치된 K2 블랙팬서로 특수하게 개발된 사격 통제 시스템과 광학 조준 시스템을 장착하고 있습니다. 이 전차는 열화상 카메라를 통해 9.8km 거리에서 적 장갑 목표를 포착하고 추적할 수 있으며 저공 비행 중인 항공기도 K2 전차의 사격 범위에 들어옵니다. 이로 인해 블랙팬서 전차는 야간 전투 시 북한의 전차보다 훨씬 우수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또한 한국 측 실험 데이터에 따르면 블랙팬서 전차에 탑재된 CN-08형 120mm 활강포는 1km 떨어진 30cm 크기의 목표물도 정확히 맞출 수 있으며 매분 10발의 고밀도 연속 사격이 가능합니다. 이는 전통적인 장갑 장비를 사용하는 북한의 구형 전차에게는 큰 위협이 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블랙팬서 전차는 공격 지점에 자동으로 명중할 수 있는 스마트 공격탄을 발사할 수 있으며 유효사 거리는 2km에서 8km에 이릅니다. 포구에서 발사된 후에는 별도의 관리가 필요 없으며 미사일의 밀리미터파 레이더와 적외선 센서를 통해 자동으로 목표를 잠금할 수 있습니다. K 전차를 제외하더라도 한국군이 보유한 1000대의 KL 시리즈 전차와 K1A 전차는 주사격 통제 시스템 및 장갑 방호에서 북한 전차를 압도합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장갑차 분야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납니다. 북한이 보유한 32대의 BTR-80A형 장갑차는 주력 장비지만 그 주력 장비는 1200대의 BTR-60입니다. 이 장비는 1976년에 생산이 중단된 운송 장비로 여전히 용접된 장갑을 사용하고 있으며 가장 얇은 장갑 두께는 5mm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현재 한국군이 사용하는 K200 시리즈 장갑차보다 분명히 열등합니다. K200의 차체는 완전 용접 알루미늄 합금으로 제작되었고 추가로 이중강철 장갑이 부착되어 있습니다. 이 디자인은 차체의 무게를 줄이면서도 더 높은 수준의 방호력을 제공합니다. K200 장갑차의 측면 장갑조차도 12.7mm 구경의 중기관총의 직격을 막을 수 있으며 대구경 포탄의 파편 살상과 지뢰 폭발로부터도 방어할 수 있습니다. 한국군은 K200 시리즈 장갑차를 약 1700대 보유하고 있으며 500대에 가까운 보병 전투 차량과 K808, 백호 장갑차 또한 500대 보유하여 보병 수송 장비에서 북한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북한군이 전쟁을 벌일 경우 한국군 병사들은 대부분 장갑차를 타고 싸울 가능성이 높은 반면 북한군은 트럭과 같은 비전문적 장비로 병력을 수송해야 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화력 부문에서 북한은 여전히 한국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습니다. 원거리 전투 국제전략연구소의 추정에 따르면 2024년까지 북한은 8,600문 이상의 자주포, 5,500대 이상의 다연장 로켓 발사 시스템, 그리고 750문의 박격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대규모 화포를 개발한 이유 중 하나는 남북한이 직접 맞닿아 있기 때문입니다. 화포의 사거리는 짧지만 국경에 배치되면 효과적인 화력 지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북한군의 M1981과 M1991형 자주포는 최대 사거리가 약 25km 정도입니다. 이외에도 북한은 24대의 소련제 EK6 프로그 단거리 로켓을 보유하고 있으며 최대 사거리는 약 65km에 달합니다. 이 로켓이 남북한 국경에 배치될 경우 서울을 직접 위협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것들은 모두 이론적인 수치 비교일 뿐입니다. 만약 남북한 간의 전쟁이 실제로 발생한다면 북한이 국경선에 이러한 화포들을 일렬로 배치할 기회는 거의 없을 것입니다. 한국군도 5,800문 이상의 화포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K9 자주포는 1,000문 이상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K9 자주포는 북한의 어떤 자주포보다도 훨씬 더 발전된 장비입니다. 이 자주포는 155mm 구경의 포탄을 발사하며 최대 사거리는 40km를 넘습니다.
남북한 간의 공군기술 격차를 고려할 때 북한이 얼마나 화력을 발휘할 수 있을지에 대해선 의문이 남습니다. 첫 번째 공중 공격이 끝나면 북한의 포병은 이미 전투에서 이탈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자면 현재 북한 공군의 전력으로는 한국 공군의 F-35A 전투기 40대만으로도 압도당할 것입니다. 한국이 보유한 100대 이상의 F-16C/D 전투기도 북한 공군이 상대하기 어려운 전력입니다. 명목상 북한 공군은 950대의 군용기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중 570대는 전투기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이 전투기들은 모두 상당히 오래된 기체들입니다. 사실 북한 공군에서 가장 최신 전투기는 35대의 미그-29이지만 이들 역시 후속 개량이 이루어지지 않은 버전입니다. 미그-29는 기본 기동 성능은 나쁘지 않으며 최대 속도는 마하 2.3에 달하고 최대 실전 고도는 18,000m, 작전 반경은 900km로 한반도에서는 충분한 성능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러나 미그-29 초기 모델의 레이더 시스템과 사격 통제 시스템은 이미 오래되어 계기판으로 가득 찬 조종석은 헬멧과 연동되지 않습니다. 조종사의 상황인식 능력도 떨어지며 북한군이 보유한 공대공 미사일의 상태도 현재로서는 불확실합니다. 나머지 미그-21, 미그-23 심지어 수-527 전투기들은 한국 공군에 더 큰 위협이 되지 못합니다. 실제 전투가 발생한다면 이 전투기들은 한국군 F-35A의 훈련 표적에 불과할 가능성이 큽니다. 해군 전력으로 넘어가면 북한은 더욱더 한국 해군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북한 해군이 보유한 호위함들의 배수량은 모두 1,500톤 이하이며 기본적인 KH-35 대함 미사일만을 탑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1950년대에 개발된 P-15 미사일은 북한 해군의 실질적인 전투력을 제공하기 어렵습니다. 북한 해군의 전력은 근해 방어에 초점이 맞춰진 상황입니다. 반면 한국 해군의 주력 전함들은 미국 해군의 알레이버크급 구축함과 기술적으로 동일한 계보에 있습니다. 단순히 배수량만 보더라도 1만 톤이 넘는 세종대왕급과 정조대왕급 구축함만으로도 북한의 근해를 봉쇄하기에 충분합니다. 상대적으로 덜 진보된 대구급 호위함조차도 북한 해군이 상대하기에는 버거운 전력입니다. 또한 한국 해군이 보유한 독도급 상륙함 2척은 자국 해군과 공군의 엄호 아래 북한 연안의 상륙작전을 개시해 새로운 전선을 열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남북 간 긴장 상태는 실제 행동보다는 서로 견제하는 수준에 그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만약 북한이 정말로 군사적 행동을 취할 의도가 있었다면 왜 스스로의 도로와 철도를 폭파하고 자국의 국경 안쪽에 참호를 팠을까요? 이는 북한이 방어에 집중하고 있으며 공격 의지를 보여주는 행동은 아닙니다. 남북한 간의 군사력 차이가 얼마나 큰지는 여러분들의 댓글 의견을 기다리겠습니다.